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대표 전병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현상,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관찰된 코로나 현상입니다. 보시면은 이 송전선로, 특히 이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이렇게 빛이 방전하는 현상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기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물이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 전기는 아주 높은 전압을 가진 전기는 근처에만 가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 공기는 보통 절연물로 취급하고 있지만 실제에서는 그 절연 내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높은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사실은 국부적으로 아주 일부분 절연이 되어 있는 공기를 통과해서 흐르게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전극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평소에는 전압이 낮을 때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굉장히 높은 전압이 양쪽에 인가되면 이렇게 지지직하고 일종의 아크 현상을 만들게 되면서 전기가 통할 수 있습니다. 즉 기온 기압의 표준 상태에 있어서 이 직류에서는 어느 정도일 때냐면은 약 30kV, 그리고 교류일 때는 21kV를 가하게 되면은 약 1cm의 절연이 파괴됩니다. 즉 1cm의 절연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직류 30kV, 교류 21kV면은 우리는 파열 극한 전위 경도라고 하는 절연이 파괴되는 전압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평면 간에 이 전압을 인가할 때는 평면 사이에 전위 경도가 균일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인가 전압이 일정 크기를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 절연이 파괴되어서 불꽃 방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1cm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교류 21kV를 가하게 되면 이렇게 지지직 하면서 불꽃 방전이 일어나면서 절연이 파괴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관찰하기는 어렵지만 이 송전선로에서는 그런 일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송전선로의 전선 표면의 근방에서는 전극간의 일부분에서 전위 경도가 이런 한계값을 넘을 수 있게 되고요. 넘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는 코로나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여러분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전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세로축을 전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축을 전선 표면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해볼게요. 이 전선 표면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검게 칠한 부분은 전선으로부터 몇 cm 되는 거냐? 1cm 되는 부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전위 경도입니다. 즉 이 갈색에서 1cm 통과하고, 자, 그 부분부터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고 했을 때 이 가지고 있는 전위는 아주 높았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자, 여기 전선으로부터 1cm까지 되는데, 자, 그걸 우리가 이 파열 극한 전위 경도라고 해서 직류와 교류가 각각 다르다고 했었죠. 제가 한번 써볼게요. 직류일 때는 약 30kV, 교류일 때는 약 21kV면 절연이 파괴됩니다. 아주 높은 전압은 도체 주변에 있는 공기를 이온화하기 때문에 일종의 좀 씩 거리는 이런 소리를 내기도 하게 되고요. 우리는 고압 송전선에서 이러한 경우를 볼 수 있죠. 보통 보라색 빛이 나타나고 오존 가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무선 간섭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력 손실을 일으키게 되는 부작용들을 가져옵니다. 공기 중에서 이 대전체 간에 전기가 현저하게 불균일할 때, 자, 그럴 때 전기력선 밀도가 바로 이런 값 이상이 되면
대전체 표면의 공기가 이온화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고, 사실 코로나는 불꽃방전이 일어나기 바로 이 직전의 국부적인 방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전압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이런 걸 우리가 바로 코로나 임계전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코로나 현상이 시작되는 전압을 말하죠. 자, 그 식은 이렇게 됩니다. E0라고 하게 되면 24.3 M0 M1 델타 D 로그 R분의 ED 킬로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M0는요, 전선의 표면 개수입니다. M1은요, 전선의 기후 개수입니다. 전선 표면 개수는 전선이 매끈할 때 1, 거칠 때 약 0.98 정도 되죠. 기후 개수는 맑은 날 1.0, 흐린 날 약 0.8 정도가 됩니다.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를 말하고, 대문자 D는 전선의 성간거리, 소문자 D는 전선의 직경, 소문자 R은 전선의 등가 반지름을 말합니다. 임계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현상이 시작되는 전압이기 때문에 임계전압이 높을수록 우리는 코로나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는 걸 알 수 있고요. 임계전압을 높이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여기 나와 있는 식을 가지고 이제 이 특정 변수를 높이는 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선의 표면 개수나 기후 개수, 상대의 공기 밀도 같은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선간거리나 아니면 전선의 직경이나 등가 반지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이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전선의 굵기가 커지면 코로나의 임계전압이 높아져서 코로나의 발생이 억제되고요. 만약에 전선이 가늘어지게 되면 코로나의 임계전압이 내려가서 코로나가 일어나기 쉬워집니다. 이 송전선로에서 설계를 할 때는 이 임계전압을 좌우하는 것이 사실상 전선의 선간거리와 함께 전선의 직경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선의 직경, 반지름 이런 것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선에서 ACSR 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공동선 같은 것들, 자,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전선의 직경을 크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지만 사실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기공학을 공부하게 될 때, 특히 전력공학에서는 자주 이용되는 그리고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고맙습니다.